왜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이 더욱 따를까요? 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될까요? 왜 귀티가 나는 사람은 뭐든지 더욱더 잘 끌어당길까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알아내었던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귀티가 나게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귀티가 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귀티가 나는 것은 돈이 많거나 부자라고 해서 단순히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의 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귀티가 나지 않은 졸부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비록 돈이 많이 없더라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옷을 트렌디하게 입으면 귀티가 날까요? 아니면 온갖 명품을 걸치면 귀티가 날까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귀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티가 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미소를 잘 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주 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미소는 아주 은은합니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느껴지는 그 은은한 미소,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여유로움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한번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볼까요? 어떤가요? 혹시 미소는커녕 무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이런 무표정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런 무표정 또는 굳은 표정으로 일상을 보내게 되니 미소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미소를 짓는 시간을 모두 모아서 측정해보면 아마 길어도 5분 채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미소를 짓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의식을 하면서 습관을 가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은은한 미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살짝 입꼬리를 올리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만 올려도 좋아요. 이렇게 미소만 짓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마음 한켠에 여유로움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까지라도 살짝, 아주 살짝이라도 좋으니까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들어보세요. 자, 2번째,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인상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게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저분은 인상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인자한 인상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이 만나보았고, 보기만 해도 편안한 마음을 주는 인상을 가지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인상이 좋지 않은데 귀티가 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세월을 살면서 축적되는 하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인상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과 인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3번째, 바로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티가 나 보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상도 그에 비례하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비록 우리 안에 존재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자신만의 주파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만의 주파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를 주고받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파수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파수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받는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결국 귀티가 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여유로움입니다. 꼭 돈이 많다고 하여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늘 마음의 여유 없이 쫓기며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뭐든지 조급해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는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들은 자신이 결국 잘 될 것을 알기에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 가는 경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는 결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지금 이 현실에서 더욱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대하는 여유로움은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여유로운 마음과 태도, 그 자체가 더욱 쉽게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시각화하여 관측하고 이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려 할 때 이미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야말로 끌어당김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바탕은 바로 여유로움에 있습니다. 이미 시각화를 통해 미래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관측했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일상에서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말이죠. 잠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말이 세웠는데요. 이처럼 여유로움은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여유로울수록 더욱 귀티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대하는 여유로움을 가졌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해 초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총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미소를 잘 짓는다. 두 번째, 인상이 좋다. 세 번째, 마음이 좋다. 네 번째, 삶을 대하는 여유로움이 있다. 여러분께서는 이 4가지의 공통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기가 버겁다면요. 하나씩 늘려가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미소를 잘 짓는 연습을 해봐야지 다음 주는 나의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귀티가 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인생 가족 여러분도 반드시 실천하셔서 귀티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당신은 꼭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다니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지금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좋아하는 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은 나이 몇 안 되는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다. 망원동에서 약속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어느 카페를 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행자가 먼저 장소를 제안했다. 요즘 망원동에 뜨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인생 커피를 만났다고 SNS에 후기가 많은 곳이래요. 그래요. 그런 곳이 있으면 당장 가야죠. 때는 한여름이었다. 땀을 비오듯 흘려가면서 10분을 걸어서 지도 앱이 알려주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카페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우리는 드디어 카페 입구를 발견했다. 간판 대신 바닥에 작은 칠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문이 있었다. 설마 이런 곳에 커피숍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지하로 내려가니 이내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몇 안 되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 그 작은 공간에서 복닥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아인슈페너를 시켰다. 카운터 직원은 4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좁은 지하 공간에서 선체로 40분이나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하나. 순간 깊은 갈등을 했지만 나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10여 명의 사람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기다림 끝에 아인슈페너를 받을 수 있었다. 다소 툴툴거리는 마음으로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아, 이곳이 인생 커피로구나. 돈을 내고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리기까지 하고 먹은 커피였지만 그 맛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노력으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위치에서 커피숍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였다. 거기에다 망원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창 명소로 입소문난 동네로 멋진 카페들이 한 집 걸러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그 카페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다 이겨낸 것이다. 사장님의 생년월 일시를 몰라 운을 보지는 못했지만 필시 그 개인의 운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운의 알고리즘을 극복할 수도 있다. 점을 본다고 하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운명은 바꾸기 정말 힘들고 운은 바꿀 수 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운의 알고리즘은 천, 지, 인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지인과 내가 규정하는 기준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 나는 하늘의 영역은 타고나는 운명과 국운, 환경과 같은 전체 운의 흐름이라고 본다. 사람의 영역은 본인의 운, 에너지, 실력, 성향이고 땅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타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늘, 사람, 땅이 미치는 영향의 비율을 보면 운의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망원동 카페의 경우 전체 합이 100점이 될 때 가게 운영이 성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가게의 운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늘 마이너스 100점, 사람 플러스 150점, 타인 플러스 50점, 종합해서 100점. 망원동에 멋진 카페들이 많은 것과 위치가 안 좋은 것은 마이너스 100점으로 봐도 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주인의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고 개인의 운 흐름도 좋다고 보여서 플러스 150점으로 보았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커피 고수로 보였고 팀워크도 잘 맞아 보여서 플러스 50점이라고 보았다. 삶이 파괴될 만큼 힘들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는 연인들이 있다. 그들은 주로 이렇게 묻는다. 이 사람 결혼하면 달라지겠죠?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에게 타로 상담을 받았던 손님이 했던 말이다. 부모님, 친구들 모두 다 결사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나에게만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상담 많이 받아보셨죠? 네. 저도 손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기도도 할게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볼 때 미래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저 해볼게요. 이 사람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0번 바보 카드와 15번 데빌 카드가 보이죠. 이렇게 나오면 보통 결혼이 힘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때부터는 이혼이 힘들어요. 바보가 악마에 걸린 형상이에요. 결혼하면 이혼은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힘내볼게요. 그녀는 내 말의 의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리를 일어섰다. 1년 후 그녀로부터 상담 요청 연락이 왔다. 일정을 잡기 힘든 시기였지만 문자에서 절박함이 느껴져 일부러 시간을 조정하여 상담을 하고 근황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당시 결혼을 결심한 상대와 혼인을 몇 달 앞두고 아이가 생겼다고 했다. 이후 자신은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 중이라고 했다. 상담을 요청한 까닭은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기 일쑤였고 사업을 한다며 친정에서 돈을 꽤 가져다 써서 이제 친정에서도 인연을 끊었다고 했다. 독박 육아만으로도 너무 외롭고 버거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막막하다고 했다.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놀랍게도 카드를 뽑으니 1년 전 상담을 할 때 나왔던 0번 바보 카드와 15번 데빌 카드가 동시에 또 나왔다. 이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아기가 있으니 엄마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하늘 플러스 50점, 사람 플러스 100점, 타인 마이너스 200점, 종합해서 마이너스 50점이라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최선을 다했고 친정에서도 도와주었지만 남편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력으로 운의 알고리즘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다. 결혼, 직장, 사업, 우정 등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영 아닌 것 같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 그때 나의 플러스 에너지가 타인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면 된다. 나 역시 아니다 싶은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다. 주변에서도 다 말렸지만 쌓아온 의리, 추억, 익숙함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계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그때의 결정은 실패로 귀결되어 세월을 낭비했고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우리는 사람이 개가천선하거나 환골탈태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된다.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여기저기에서 해자되는 것이다. 노력으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는 있지만 타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음을 기억하자. SNS 마케팅을 하는 후배가 있었다. 그 친구는 인스타그래머들이 호응할 만한 작지만 감성 넘치는 카페를 창업해서 성공시키고 그 기세로 두 곳을 더 창업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던 2020년 중순경, 그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님, 제가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 고깃집에 나와서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선배님 집 근처인데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이런 시기에 고깃집을 한다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100평 정도 되고요. 50명 단체 회식도 가능하니까 모임 있으면 꼭 한번 놔주세요. 그래,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내가 꼭 가서 매출 올려줄게. 그러나 2020년 하반기가 될수록 코로나19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생겼다. 그 뒤 SNS를 통해 그 후배가 고깃집 운영을 접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것 같았다. 이렇게 빨리 문 닫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전화 받았을 때 빨리 가볼걸.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그 후배는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경우는 하늘 마이너스 500점, 사람 플러스 200점, 타인 플러스 100점, 종합 마이너스 20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 이익선생의 성호사설 중 독사료성패의 한 구절이다. 천하의 일은 노인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운이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가 된다. 불리한 형세에 놓이면 이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하늘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운의 알고리즘이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오만이다. 물론 하늘의 영역을 인간이 이겨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나의 인생을 기적에 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가득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운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이 망하여 모든 돈을 잃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난히 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자신도 그렇게 행운이 찾아왔으면 바라게 되죠. 자, 그럼 운은 반드시 타고나야만 하는 걸까요? 운을 타고나지 않으면 평생 운이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철저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과연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운이 만들어지는 거지? 라는 의아함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파수는 자신과 유사한 것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결핍이 가득하다면 그와 같은 성질의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만들죠. 반면에 풍요롭고 편안하며 감사한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역시도 같은 성질의 주파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죠.
이 주파수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이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큰 흐름이 만들어진 주파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요. 즉, 운의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된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지속적인 행운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반대로 불운의 흐름을 빠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운이 좋아지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주파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좋은 주파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명상이 답입니다. 명상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명상과 확언들을 들으면 잠재의식을 완전히 체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놀랄 만큼 우리의 주파수는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확언이나 명상을 계속 듣는 것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많은 효과가 있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명상을 실천하시면서 꼭 하실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돈에 감사하고 나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충만한 감정을 유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주파수는 그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원하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돈이 많이 없거나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그 현실에 매몰되어 결핍이 가득한 마음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만은 감사와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운의 흐름을 반전시켜서 좋은 운을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와 불운이 가득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이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세계적인 브랜드인 KFC를 만든 커널 샌더스 역시 인생의 전반적으로 수많은 실패와 파산을 하며 최악의 불운을 겪었지만 결국에 엄청난 운의 반전을 만들어내며 75세의 나이에 행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며 순식간에 빚쟁이에서 엄청난 부자로 올라서게 되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반드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무심코 같이 보내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가난에 빠지게 된다니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어 시간을 보내는 건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있게 되면 서로에게 에너지가 등가 교환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에너지든 부정적인 에너지든 그 에너지들은 당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이 좋은 에너지를 내뿜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도
함께 좋아지게 되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당신은 전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의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말을 당신이 듣게 됨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버릇 3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을 피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될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짜증나, 열받아,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크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짜증나는 상황도 아님에도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누적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면 나 역시도 짜증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듯 말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렇게 말은 상당히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자주 이런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말들을 듣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기에는 결국 쉽지 않죠. 자기들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말버릇처럼 내뱉으니까요. 그렇기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버릇. 바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말을 쓰는 사람의 말버릇입니다. 대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말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에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지거나 별다른 의미 없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은 모두 다르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거슬리게 되면 바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무분별한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다 맞으며 그 말이 아주 논리적이라 생각하죠.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 이유는 당신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무분별한 비판으로 그 선택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아주 엄청나게 말꼬리를 잡으며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자기 자신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죠. 자, 세 번째,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버릇. 바로 남을 험담하길 즐겨하는 사람의 말버릇입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채우거나 혹은 낮은 자존감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험담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은 다르다, 그 사람보다 더 괜찮다 라는 것을 어필하려 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꼭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타인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아주 발전적이지 못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본인의 삶보다 타인의 삶을 더욱 신경 쓰기에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반대로 인생이 뒷걸음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험담을 자주 듣게 되고 같이 험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함께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만큼 험담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크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버릇은 욕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안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받게 된다면 앞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을 때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며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말버릇들은 모두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당신이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함께 할수록 당신 역시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하셔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결국에 꼭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되도록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엮이면 좋지 않은 인연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런 인연들과 엮이게 되고 가깝게 지내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면 당신의 마음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꼬이게 되며 상대방에게 나오는 좋지 않은 에너지들로 인해 소중한 운을 빼앗기는 결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을 피하고 더 나아가 불행한 결과를 없앨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최대한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항상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피곤해 죽겠다 라며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짜증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짜증나, 열받아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좋은 일 안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어 짜증을 내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쏟아내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여러분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낼수록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귀로부터 말이죠.
처음에는 이분은 화가 참 많은 분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넘어가겠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의 만남이 네 번의 만남이 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당신의 무의식에도 그 말이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처럼 부정적인 에너지에 전염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말버릇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겠죠. 말버릇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대방은 밥을 먹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당신에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말들을 당신은 여과 없이 듣게 됩니다. 이는 담배와 같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담배 연기를 바로 옆에서 맞는 사람이 더욱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버릇 역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옆에서 담배를 끊임없이 피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담배 연기에 코를 대고 열심히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담배 연기를 피하듯이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말버릇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의 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살면서 최대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이 아닌 상시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한두 번이 아닌 습관적으로 매번 늦는 사람,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약속 10분에서 20분 전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누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시간만 소중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시간은 전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통 약속을 잡으면 약속 전부터 상당 시간을 들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갑자기 파하게 되면 이런 준비 시간들이 모두 헛수고가 돼버리죠. 누구나 소중한 시간을 철저히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간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시간이라는 것 외에도 자신의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일이 생겨서 조언을 해줄 때 대부분 타인을 위해 진정 어린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득에 들어맞는 조언을 해줄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 속셈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함께하게 되었을 땐 더욱 좋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함께하게 될 경우 결국에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시간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큰 일들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면서 최대한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쎄한 느낌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지만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 역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쎄한 느낌이 들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90%는 정확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쎄한 느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직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우리 안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시켜 놓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하나의 통찰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는 수천, 수만 개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감은 더욱 길러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사람을 잘 보는 경우가 많죠.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자연히 수많은 정보를 누적시켜 온 것이죠. 이게 바로 연륜에서 나오는 해안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을 읽으며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일수록 이런 직감은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습을 통해 예측하는 능력이 갈수록 강해지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혹은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나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 느껴지는 쎄한 기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강한 쎄한 느낌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쎄한 느낌은 그냥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살면서 최대한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나쁜 인연은 피하고 좋은 인연은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은 꼭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